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14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조업 중 큰 파도를 맞아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해상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다른 지방 어선들의 원거리 조업이 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무리한 조업이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갈등을 부추기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성토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마늘 재고 물량이 쌓인 데다 내년에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농민들이 마늘 가격 안정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마라도 해상에서 선원 14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4m가 넘는 높은 파도가 배를 순식간에 덮치면서 침수돼 전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부표를 잡고 차가운 바다에서 간신히 버티던 선원들은 구사일생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분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통영선적의 24톤급 창진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신고 직후 경비함정과 헬기가 사고 해역으로 급파됐지만 이미 배는 완전히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높은 파도가 사고 어선을 덮치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 신고 당시에는 오른쪽으로 25도가량 기울어진 상태로 1시간도 채 안 돼 전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가 배를 친 거죠. 기관실로 물이 들어오길래요. 좀 딴 때보다 좀 많은 양이 들어와서 뭐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사고 어선은 지난 19일 화재가 발생한 대송호와 같은 장어잡이 어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지점 주변에서 구명벌에 타고 있던 선원 4명과 전복된 어선 위에 있던 선원 2명 등 모두 13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장 61살 황모 씨 등 3명이 끝내 숨졌고 나머지 선원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생존자 10명은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데다 바람도 몹시 강하게 불어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가 선실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 수중 수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부근 해상에 각종 어장이 형성돼 조업이 늘면서 해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거리 조업이 늘면서 기상 악화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는 것이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변을 당한 창진호. 일주일 전 제주 서쪽 해상에서 화재 사고가 난 대성호. 두 어선 모두 통영선적의 장어잡이 배였습니다. 가을철 제주 부근 해상에 장어며 갈치, 고등어 등 어장이 형성되면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배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 어획량이 줄자 위험을 무릅쓰고 어장을 찾아 조업에 나서는 겁니다. 제주 해역이 타 지역보다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2, 3년 새에 전국의 근해어선들이 우리 제주 해역으로 내려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 횟수가 한 20% 정도는 예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가을철 남서풍의 영향으로 갑작스런 기상 악화가 잦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의 30%인 3,300여 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원거리 조업이 일상화되면서 기상 악화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톤 이상 어선의 경우 풍랑특보에도 대피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악천후 속에도 조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을 당한 창진호나 대성호도 사고 당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동절기에는 기상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상 상황 수시로 파악해야 되고 단독 조업보다는 선다선 조업하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수산 자원은 줄어들고 경영비는 늘면서 위험을 무릅쓴 원거리 조업이 어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차기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 선수 부분을 찾는데 무인 잠수정이 투입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대성호 사고해역 부근에서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됨에 따라 내일 해군 무인잠수정을 투입해 선수 부분이 맞는지와 인양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7일째인 오늘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지만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차기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29톤급 대성호에서 불이 나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제2공항 관련 새해 예산은 모두 15억 원, 민관협의기구 운영비와 지역주민 해외 시찰비, 주거단지 도시개발 사업 용역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의원들은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했는데도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갈등을 부추기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고시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공항 주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 수립하겠다 용역을 맡긴다.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냥 해보시라. 지난번에 우리 정무부지사님 임명하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도 해보시라.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을 때 필요한 기본 예산만 반영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돼 있을 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게 필요치 않다고 하면은 삭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내년 1월 대구공항 이전 부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제주도에 어떤 국책 사업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자고요. 안창남 의원이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제주도를 거들기는 했지만 도의회가 요구한 특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온전히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국토부와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납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박원철 위원장은 오는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을 만나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도록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위는 지난 16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을 끝낼 때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원희룡 지사가 나서라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내일부터라도 원희룡 도지사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제안한 내용을 원 지사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올 봄에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폭락했었는데요. 아직도 팔지 못한 이 마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보니 내년에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3,200원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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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년 봄에 수확할 마늘 계약 재배 단가를 최소한 생산비 수준으로 농협이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1kg에 3,200원. 하지만 농협 측은 이보다 훨씬 낮은 2,000원대 중반에 계약 물량도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고 물량을 처리 못했다고 내년 계약을 후려치겠다는 발상은 농협은 살고 농민은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 올해 도내 농협들이 수매한 마늘은 13,000톤.
아직도 절반가량인 6천여 톤은 팔리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3%나 늘어난 데다 올가을 태풍으로 배추와 묵값이 두세 배로 뛰자 김장을 하지 않고 중국산 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장철인데 이제 한참 나가야 될 때거든요. 근데 지금 다 묶여가지고 거래가 지금 딱 끊긴 상황이에요. 농협들은 당초 이달 중순에 마늘 계약 재배 단가를 발표하려다 농민들이 반발하자 일단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농민들은 마늘 재배 면적이 줄었는데도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농업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생산자 협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투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내 학교의 구 육성회 직원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지방 동일 직종과 비교해 처우가 가장 낮고 호봉이나 근속수당이 없어 장기간 근무에도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집단 교섭에서도 처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부부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채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건 직후 112 경찰 상황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한 음식점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나 수족관과 냉장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앞에 놓여있던 수족관 전기 배선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아파트와 자동차 판매 대금을 빼돌려 8억 원을 챙긴 혐의로 3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